혹시 이런 생각 중이신가요? 글은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왜 수익이 그대로일까? 방문자는 조금 느는 것 같은데 애드센스 수익은 변함이 없네. 저도 전체 블로그 수익이 월 100달러대에 머물던 게 1년 넘게 지속됐었는데요. 제가 수익형 블로그를 10개 이상 운영하면서 블로그를 분석해 본 결과 블로그 수익이 300달러, 500달러로 오르기 직전에 5가지 공통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걸 미리 알면 불필요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는 방문자 수가 갑자기 요동치는 거예요. 평소 하루 100명 정도 오던 블로그가 하루는 300명, 다음 날은 150명, 그 다음 날은 250명,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검색 엔진이 여러분 블로그를 시험삼아 상위에 잠깐 올려서 클릭률, 체류 시간, 이탈률 이런 데이터를 보는 과정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만든 블로그가 초반 2개월 동안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가 3개월 차부터 특정 키워드 3개가 상위에 고정되면서 하루 1,500명 이상 안정적으로 오더라고요. 즉, 들쭉날쭉은 성장 직전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신호는 예전에 쓴 글이 갑자기 살아나는 것입니다. 발행 후 3개월 이상 지난 글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하면 검색 엔진이 그 글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글을 업데이트하면 좋아요. 사진을 조금 넣거나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 내부 링크를 추가하면 이미 인정받은 글이라 상위 노출이 더 오래 갑니다. 저는 이렇게 업데이트한 글들이 꾸준히 유입을 가져다줘서 글 하나로 몇 년씩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글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댓글이 늘고 카톡이나 카페, SNS로 공유가 되고 스크랩도 늘어나죠. 이건 단순히 좋은 글이 아니라 타겟 독자에게 딱 맞춘 글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한테 필요한 정보일 때만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확인하기 제일 쉬운 예로 티스토리 통계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SNS 부분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으로 유난히 공유가 많이 된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은 누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카톡, 오픈 채팅방 등에 제 글 링크를 올린 거거든요. 외부 유입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아요. 제가 평소 트러스트 취향은 아닌데 예전에 이명옥 무대에 감동해서 쓴 글이 있었는데 이틀 만에 조회수 10만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저 제 소감에 불과했던 글이고 딱히 광고 붙을 만한 키워드가 없어서 광고 수익은 별로였지만 이 경험을 통해 팬층이 두터운 주제의 힘을 알게 됐죠. 카메라, 게임, 낚시처럼 특정 마니아층 있는 주제는 한 번 터지면 블로그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이틀 만에 조회수 10만을 가도 광고를 누를 만한 주제가 아니면 돈을 못 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 수익형 글쓰기 구조를 배우는데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저는 하루에 2명 들어오는 글이라도 30달러짜리 광고 한 번만 눌러주면 그날 수익이 쭉 올라가는 경험을 많이 해서 더욱 조회수에 집착은 버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광고를 누를 만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수익형 맥락으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무료책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워낙 블로그 무료 강의가 많잖아요. 그걸 다 듣기도 힘들고 뭐가 좋은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진짜 수익형 글쓰기 감 잡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영상을 추려서 정리해놨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무료책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수익이 안 나오거나 안 올라서 답답하신 분은 무료책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도 공유나 스크랩을 해서 내 글이 널리 퍼지면 블로그 자체가 더 활성화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익 최적화된 글이 조회수도 많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조회수 많이 나올 만한 주제를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돈이 되는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 보세요. 네 번째는 갑자기 글 하나의 수익이 떡상하는 것입니다. 제 글이 지금 1000개라고 하면 실제로 돈 벌어다 주는 글은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글이 고르게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닙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오르기 직전에는 한두 개의 킬러 콘텐츠가 생깁니다. 이 글은 광고 클릭률이 높고
검색 유입도 꾸준하며 심지어 관련 키워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요. 이걸 잘 활용하면 블로그 전체 수익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시리즈 글을 쓰면 더더욱 유입이나 수익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해 전 겨울에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기침을 하다가 허리가 나간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는데 며칠 내내 고생을 했거든요. 나이가 적건만컨 통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예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예방법이나 치료법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된 게 많아서 제 블로그에 정리했어요. 이 글에서 파생된 허리 스트레칭, 허리 보호대 추천, 글을 묶어 관련 내부 링크 구조를 만들자 전체 월 수익이 2배로 뛰었습니다. 확실히 검색 엔진은 관련성 높은 페이지들이 연결된 구조를 좋아합니다. 킬러 콘텐츠를 찾으면 관련 글을 확장해 콘텐츠 군집을 만드세요.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5번째는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체류 시간이 늘고 특정 페이지의 이탈률이 낮아지면 검색 엔진은 그 페이지를 검색 의도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상위 노출 안정화로 이어지고 곧 수익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체류 시간 높은 게 좋은 건 블로그나 유튜브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블로그 수익 올리는데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해서 체류 시간 높은 게 왜 블로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얘기해 봐야겠네요. 지금까지는 블로그 수익이 오르기 전 나타나는 청신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블로그가 망해가고 있다는 적신호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글 쓰는 걸 너무 오래 멈추는 경우입니다. 저도 요새 바쁜 일들 핑계로 글을 많이 쓰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한 달에 10개 정도는 계속 발행을 합니다. 한 2달 넘게 쉬니까 블로그 조회수랑 수익이 급하강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시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최소 10개에서 많으면 20개는 발행하려고 합니다. 월 100만 원 이상 올라오면 한 달에 10개 정도만 발행해줘도 블로그가 나락은 안 가더라고요. 또 구글이나 네이버 상단에 노출되던 내 글들이 이제 그 검색어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블로그를 심폐소생해야 한다는 신호이고요. 광고 클릭률이 50% 이상 급감하면 이 경우는 단순한 전조 현상이 아니라 위기 신호입니다. 수익 하락의 직격탄이에요. 광고 클릭률이 급감했을 때 확인해 볼 항목들은 유입 경로 변화가 우선인데요. 검색 유입 중심이던 블로그가 갑자기 SNS 카페 커뮤니티 유입이 늘면 CTR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유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갑작스러운 외부 유입에 대해 검색 엔진들은 이 글이 정말 도움이 돼서 자연스럽게 생긴 공유에 의한 외부 유입인지 돈을 벌기 위한 인위적인 외부 유입인지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연 유입과 인위적인 유입은 체류 시간에서 차이가 확 나겠지요. 그래서 블로그가 공격받지 않게 너무 튀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인위적인 트래픽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같은 광고가 반복 노출돼서 사용자 피로도가 올라가면 광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광고 차단도 증가합니다. 한 페이지에 너무 무리하게 광고를 많이 넣는 것도 지양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수많은 요인들이 광고 클릭률을 급감하게 할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수익은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거치면서 서서히 상승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이기 시작했다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블로그 팁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냐면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0년 정도 디자인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했고 한때는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달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프로젝트가 줄고 심지어 수입이 제로인 달도 생기면서 삶이 흔들렸습니다. 결혼했고 남편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주변의 말과는 다르게 저는 제 스스로 버는 수입 유무에 따른 자존감 차이가 컸어요. 회사 나와도 혼자 잘 벌 수 있네? 라고 자만하다가 코로나 때 아주 된통 혼나게 된 거죠. 수입이 언제든지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몸소 겪고 나서 할 수 있는 온갖 부업은 다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머리 굴리느라 편한 것만 좀 찾아서 했어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쇼핑몰 위탁 판매와 해외 사이트에 그림 판매하고 디자인 템플릿 파는 거였는데요.
초반 반짝 수익만 냈을 뿐 금세 다른 부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어야 하는 부동산 경매도 해보고 땅 투자도 해봤는데 이것도 초기 자본금이 꽤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예전에 취미로 쓰던 티스토리 블로그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꾸준한 전략과 노력을 통해 지금은 월 150만에서 200만 원 가까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수입이 없어도 이 정도 수입이면 생활은 가능하니까 꾸준히 이 돈이 나올 곳을 만들어 놨다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해본 여러 부업 중에 블로그가 최고인 이유는 블로그는 일단 자본금이 필요 없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요. 본업과 병행하며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일을 쉴 때도 여행을 할 때도 글이 수익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 저처럼 불안한 수입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업으로 월 1000만 원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수치는 저도 도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본업을 쉬게 되거나 못하게 됐을 때 월 100만 원에서 200 정도 되는 수익을 만들고 유지해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불가능한 숫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일하지 않아도 몇 달 전에 쓴 글이 계속 돈이 된다는 사실은 경험해봐야만 진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이게 한번 맛들리면 중독이 되는데 시작조차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는 저 같은 사람의 얘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용기 내서 이 유튜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글 베이스가 아닌 사람도 일 끊겼을 때도 먹고 살 생활비 정도는 계속 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제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또 저도 더 힘이 나서 영상을 더 신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수익 오르기 전에 어떤 신호나 증상을 경험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도움되실 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